반포 D1 클래스트. 이 단지에서 가장 많이 짓는 평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4B입니다. 987세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짓는 평면이라면 보통 가장 무난한 판상형으로 설계합니다. 그런데 84B는 판상형이 아닙니다. 타워형 코너입니다. 전면이 두 칸뿐이고 침실 셋이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 이유를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포 114 공인중개사 사무소 금지부쌤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물을 파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룰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84B 도면을 순서대로 뜯어봅니다. 둘째, 전면 두 칸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셋째, 왜 최대 물량을 타워형으로 설계했는지. 넷째, 84B를 보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분께 84B를 권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4B를 두고 오시는 분들이 정반대의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물량이 제일 많으니 흔한 거 아니냐. 나중에 값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두 번째, 타워형이면 판상형보다 못한 거 아니냐. 맛통풍도 안 되고 답답한 거 아니냐. 두 말씀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모르고 접근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물량이 많다는 건 흔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은 판상형보다 못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오늘은 그 우선순위가 도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골격입니다. 전용 84.99제곱미터, 공급 114.55제곱미터, 34.63평입니다. 987세대. 단지 전체에서 단일 평면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럼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도면 아래쪽 치수가 4,500, 3,900. 두 칸입니다. 왼쪽이 거실, 오른쪽이 안방입니다. 84A가 4칸이었으니 정확히 절반이죠. 그럼 나머지 침실 둘은 어디에 있을까요? 위쪽과 왼쪽입니다. 침실 2는 북쪽 면에 폭 2400으로 붙어 있고 개방형 발코니가 딸려 있습니다. 침실 3은 서쪽 면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집은 침실과 거실이 북쪽, 서쪽, 남쪽 세 방향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코너를 감싸는 구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채광면이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입니다. 하루 중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코너 세대이기 때문에 시야가 두 방향 이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상형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두 번째, 안방입니다. 침실 1은 남동쪽 끝에 있습니다. 폭 3,900, 깊이 3,600. 여기에 욕실 1과 드레스룸이 바로 붙고 발코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관이 동쪽에 있는데 안방은 그 현관에서 가장 먼 쪽에 놓여 있습니다. 손님이 현관에 들어와도 안방 쪽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84A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주방입니다. 84A는 주방이 북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84B는 다릅니다. 주방과 식당이 평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거실과 침실 양쪽으로 동선이 갈라집니다. 요리하면서 거실도 보고 아이방 쪽도 살필 수 있는 배치입니다. 네 번째, 수납과 설비입니다.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고 남서쪽에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 장보고 들어와서 현관 옆 팬트리에 바로 넣고 세탁과 실외기는 반대편에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욕실은 2개입니다. 욕실 2는 북쪽, 침실 2 옆에 있고 욕조가 들어갑니다. 욕실 1은 안방 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84B에도 84B1 타입이 따로 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의 위치와 구성이 다릅니다. 같은 84B라도 라인에 따라 달라지니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가장 많이 짓는 평면을 타워형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지 배치에 있습니다. 판상형은 일렬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땅에 넣을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됩니다. 반면 코너형은 건물이 꺾이는 자리, 모서리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단지일수록 이런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4B가 987세대나 되는 건 이 평면이 단지 곳곳에 코너 자리에 반복해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 유동성과 조망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조합입니다. 보통 물량이 많으면 무난한 대신 특징이 없고, 조망이 좋으면 희소한 대신 거래가 뜸합니다. 84B는 물량이 가장 많으면서 코너 조망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치 않은 조건입니다. 둘째, 그래서 동과 라인에 따른 편차가 가장 큽니다. 같은 84B라도 어느 코너에 붙었느냐에 따라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987세대가 전부 같은 집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84B를 보시는 분께 항상 배치도를 함께 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84B를 보실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치도를 받는가? 이게 84B에서는 다른 어떤 타입보다 중요합니다. 987세대가 단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동, 어느 라인, 어느 코너인지에 따라 조망도 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입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망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84B의 가장 큰 무기는 코너 배치입니다. 시야가 두 방향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구조상 가능성과 실제 배정은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인가? 나중에 팔거나 임대를 놓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987세대라는 숫자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비교 대상이 많아 가격이 명확하고 매수자와 임차인 풀이 두텁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 물량과의 관계를 확인했는가? 84B는 물량이 가장 많은 만큼 조합원 물량과 일반 분양 물량이 어떻게 갈리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987세대라는 전체 숫자와 실제 청약 물량은 다릅니다. 정식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저도 공고 전에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84B를 권하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10년 이상 한자리에 사실 생각은 아니고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시는 분, 조망과 개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 자산을 다시 정리할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 반대로 판상형의 반듯한 동선과 마통풍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분이라면 이 편에서 말씀드린 84A가 더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84B는 987세대, 단지 최대 물량이자 타워형 코너입니다. 둘, 전면은 2칸, 침실 셋은 북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흩어져 코너를 감쌉니다. 셋, 안방은 현관 반대편에 독립되어 프라이버시가 좋고 주방은 평면 한가운데입니다. 넷, 유동성과 조망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조합이지만 그만큼 동과 라인 편차가 가장 큽니다. 다음 편은 84C입니다. 129세대. 84 중에서 가장 물량이 적은 희소 타입이고 같은 타워형이지만 84B와도 방향이 다릅니다. 84B의 동과 라인은 배치도를 놓고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010-9442-2027로 연락 주시면 배치도 기준으로 직접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카카오톡 링크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